가을 바람이 서울 코엑스 광장을 스치자 K 헤리티지 페어의 개막을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이 팽팽하게 부풀었다가 느슨해지기를 반복했다. 과연 이 바람은 초라한 행색의 노파에게 마지막 기회에 돛을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 찢겨진 희망의 조각만을 흩날릴 것인가? 박선우는 평생의 혼이 담긴 다랑아리 월인을 품에 안 듯 소중히 감싼 보자기를 고쳐매며 현란한 인파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낡은 개량 한복과 투박한 손은 이제 막 최신 유행으로 치장하고 폐허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보였다. 잠깐만요, 할머니. 초대장이 없으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젊은 경비원이 의례적인 말투로 그녀를 막아섰다. 박선우는 주눅들지 않고 맑은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초대장은 없소. 하지만 내 작품을 이 폐허에 꼭 선보이고 싶어서 왔소. 경비원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귀찮음이 뒤섞인 표정이 스쳤다. 그는 손짓으로 사무국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 사무국에 한번 문의해 보시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워낙 바빠서. 박선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파를 헤치며 사무국으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의 회전문을 통과하자 눈부신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로비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월인을 세상에 내보여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마침내 K 헤리티지 페어 총괄 디렉터 최지혁이라는 명패가 붙은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통화 중이었다. 최지혁. 이번 페어의 성공을 통해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야망에 불타는 인물이었다. 그는 박선우를 흘기 쳐다보더니 전화기에 대고는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 네네. 장관님, 물론입니다. 이번 페어 저희가 아주 그냥 K 헤리티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겁니다. 젊은 감각, 트렌디한 디자인, 해외 바이어들 반응도 폭발적이고요. 전화를 끊은 최지혁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박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할머니? 보시다시피 지금 정신없이 바쁩니다만. 박선우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도 평정을 잃지 않고 품 안에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내 평생을 바쳐 만든 다랑아리요. 이름은 월인이라 하오. 이 페어에 출품하고 싶어서 왔소. 최지혁은 보자기를 싼 모양새와 박선우의 허름한 행색을 번갈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다랑아리요? 할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낡아빠진 걸 찾습니까? 우리 K-헤리티지 페어는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 작품은 우리 페어의 격조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그의 말투는 정중함을 가장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박선우의 얼굴에 잠시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 봐주시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작품은 됐습니다. 최지혁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군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쫓아내려는 듯 손짓까지 했다. 박선우의 눈빛이 순간 깊고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았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다온,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이곳 페어 사무국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다. 저 디렉터님, 그래도 한번 작품을 보시는 것이... 최지혁은 이다온을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다온 씨, 지금 한가하게 그럴 시간 없어. 내 안목을 못 믿겠다는 거야? 어서 내일이나 해. 이다온은 주눅이 들어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안타까움과 호기심을 담은 채 박선우에게 머물렀다. 박선우의 깊고 맑은 눈빛, 그리고 그녀가 품에 안은 보자기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기품. 이다온은 직감적으로 저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박선우가 돌아서 사무실을 나가려 할 때 이다온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복도에서 이다온은 박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할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디렉터님이 좀 작품을 잠시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요. 박선우는 걸음을 멈추고 이다운을 바라보았다. 젊은이의 눈빛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게 잠깐이면 괜찮겠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 한 구석. 박선우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다. 매듭이 풀리고 여러 겹으로 감싸인 부드러운 천이 걷히자 마침내 순백의 다랑아리 월인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이다운은 숨이 멎는 듯한 감동에 휩싸였다. 다랑아리는 단순한 백자가 아니었다. 은은하게 퍼지는 유백색의 표면은 마치 보름달의 부드러운 빛을 머금은 듯했고, 완벽한 좌우대칭이 아닌 미세하게 일그러진 듯한 곡선은 오히려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느끼게 했다. 그 어떤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이었다. 오랜 세월의 깊이와 장인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항아리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아! 이다운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는 미술사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명작들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작품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다.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혼 그 자체였다. 할머님,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다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박선우는 그런 이다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잔잔하게 말했다. 내 평생을 바친 아이요. 그 가치를 알아봐주니 고맙구려. 이다운은 확신했다. 이 작품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최지혁 같은 편협한 안목을 가진 사람 때문에 이런 위대한 예술이 묻혀서는 안 된다. 할머님, 제가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이 작품은 꼭 이번 페어에 전시되어야 해요. 이다운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박선우는 그런 이다운의 진심 어린 모습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 젊은이가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날부터 이다운의 고군분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최지혁에게 몇 번이고 월인의 가치를 설명하며 정식 출품을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최지혁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다운 씨,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바닥은 이미지 싸움이야. 저런 할머니 작품 하나 끼워 넣는다고 우리 폐허격이 올라갈 것 같아? 오히려 물 흐리는 거지. 그리고 내 안목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최지혁은 이다운의 열정을 풋내기에 치기 정도로 여기며 묵살했다. 그는 이미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젊고 스타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로 페어를 화려하게 채워 넣을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박선우의 다랑아리 같은 낡은 유물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박선우는 페어 기간 동안 숙소에 머물며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 대신 페어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번쩍이는 작품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공예품들이 즐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이가 부족하고 상업적인 계산만이 앞서는 듯한 작품들이 많아 보였다. 진정한 혼이 담긴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내 마음을 담은 만큼 그대로 보여주지. 젊은 시절 스승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가르침이 떠올랐다. 지금 이 작품들에서는 과연 그런 정성과 마음이 느껴지는가? 박선우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때로는 젊은 작가들이나 관람객들이 그녀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 수군거리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욱 꿋꿋하게 허리를 폈다. 타인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월인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었다. 이다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페어 심사위원이자 국제적으로 저명한 동양 미술사학자인 야마모토 켄지 교수가 비공식적으로 페어를 방문하여 숨겨진 작품을 발굴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켄지 교수는 상업적인 페어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진정한 예술을 알아보는 날카로운 안목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만약 그가 월인을 보게 된다면 이다오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선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 할머님, 켄지 교수님이라면 분명 월인의 가치를 알아봐 주실 거예요. 그분은 겉모습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박선우는 이다운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녀였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저 이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이 안쓰럽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한편 최지혁은 페어의 성공을 자축하며 해외 VIP 바이어들과 언론을 초청한 화려한 리셉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트렌디한 안목과 기획력으로 이번 페어를 역대 최고로 만들었다고 자부하며 이 리셉션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생각이었다. 리셉션장은 최고급 샴페인과 음식, 그리고 사교계 명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예정이었다. 리셉션 당일 밤 이다호는 박선우를 이끌고 몰래 리셉션장 한 구석으로 안내했다. 정식 초대는 없었지만 이다호는 자신의 인턴 신분증을 이용해 간신히 박선우를 들여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 월인을 켄지 교수의 눈에 띌 만한 곳에 하지만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가져다 놓는 것이었다. 이다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월인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사람들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침 한쪽 벽면, 다른 화려한 설치 작품들 사이에 비교적 한적한 공간이 눈에 띄었다. 그곳이라면 켄지 교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주변을 둘러볼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님, 여기에 잠시만? 괜찮을까요? 박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다호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내려놓고 마치 기도를 하듯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켄지 교수가 이 작품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리섹션장은 최지혁의 예상대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유명 인사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최지혁은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자신의 인맥과 성과를 과시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 K-헤리티지의 미래에 대한 거창한 연설을 늘어놓았고 사람들은 의례적인 박수를 보냈다. 박선우는 그 모든 소란함에서 비켜나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모습은 화려한 군중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간혹 그녀를 발견한 사람들은 의아하거나 무관심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이다호는 초조한 마음으로 출입문 쪽을 계속 곁눈질하며 켄지 교수의 등장을 기다렸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리셉션장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 한 명이 예고 없이 등장한 것이었다. 야마모토 켄지 교수. 그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최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허둥지둥 켄지 교수에게 달려갔다. 아니, 켄지 교수님, 이렇게 예고도 없이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최지혁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켄지 교수를 극진히 맞이하려 했지만 켄지 교수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 그의 요란한 환대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리셉션장 곳곳을 훑고 있었다. 그는 최지혁이 준비한 화려한 의전이나 영접을 정중히 사양하고 조용히 전시장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지혁은 켄지 교수의 이런 돌발 행동에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그를 안내했다. 그는 자신의 성구 안으로 발굴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지만 켄지 교수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켄지 교수는 천천히 전시장을 거닐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이다온이 몰래 월인을 가져다 놓은 그 한적한 공간 앞이었다. 다른 화려한 작품들 사이에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놓여있는 순백의 다랑아리. 켄지 교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서 한동안 말없이 월인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리셉션장의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침묵 속에서 오직 켄지 교수와 월인만이 존재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다오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제발, 제발. 마침내 켄지 교수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월인에게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하얀 장갑을 꺼내 정중하게 끼었다. 그리고는 안경을 고쳐 쓰고 허리를 숙여 다랑아리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연인을 대하듯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바라시! 켄지 교수의 입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침 그곳을 지나던 최지혁을 향해 물었다.
최 디렉터, 이 작품은 대체 어떤 연유로 이런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이오? 최지혁은 켄지 교수가 가리키는 것이 박선우의 다랑아리임을 확인하고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이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저건 말입니까? 저건 뭐 그냥 어떤 할머니가 가져온 건데 저희 페어 컨셉과 좀 맞지 않아서요. 하! 교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트렌드가 워낙 트렌드라고? 켄지 교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는 최지혁을 매섭게 쏘아보며 일갈했다. 이런 위대한 작품을 앞에 두고 트렌드 따위를 논하는 것이요? 당신은 눈이 멀었어. 아니면 예술에 대한 기본조차 없는 것이요. 리셉션장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쏠렸다. 웅성거림은 잦아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지혁은 켄지 교수의 예상치 못한 격한 반응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켄지 교수는 다시 월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이것은 살아있는 혼이다. 수십 년, 아니 어쩌면 한 세기 만에 이런 걸작을 만나게 될 줄이야. 이 완벽한 균형미, 고요함 속에 숨겨진 강렬한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한국 전통 도예의 정수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혼 그 자체가 아니겠소. 그는 거의 외치듯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작품의 작가는 어디 있소? 당장 이 위대한 예술가를 내게 데려오시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리셉션장 구석, 초라한 개량 한복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던 박선우에게로. 최지혁 페어 관계자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박선우를 무시하거나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달은 듯한 경악감이 서려 있었다. 박선우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오랜 세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장인의 위엄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켄지 교수는 박선우의 모습을 보자마자 깊은 존경심을 담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이런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박선우는 켄지 교수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아봐 주시니 그것으로 되었소. 이다오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최지혁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켄지 교수의 극찬은 그날 밤 모든 언론과 SNS를 통해 국내외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잊혀진 장인 박선우, K헤리티지 페어의 숨겨진 보석, 달항아리 월인,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예술의 승리.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박선우의 이름과 그녀의 작품 월인은 K헤리티지 페어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녀의 소박한 삶, 수십 년간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장인 정신, 그리고 월인에 담긴 깊은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잊혀가던 한국 전통 도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박선우의 공방에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반면 최지혁은 편협한 안목과 무능함, 그리고 예술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K헤리티지 페어는 진짜 보석을 몰라본 행사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결국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총괄 디렉터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기에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박선우에게는 국내 유수의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특별 초대전 제의가 쇄도했다. 월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영구히 보존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하지만 박선우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세간의 관심을 뒤로하고 다시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시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귀보다 값진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예술혼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그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었다. 이다오는 이 사건을 통해 업계에서 자신의 실력과 안목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경험 없는 인턴이 아니었다. 진정한 예술을 알아보는 날카로운 눈과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용기를 가진 촉망받는 젊은 큐레이터로 성장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대로 겉모습이나 유행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큐레이터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박선우와는 스승과 제자, 혹은 할머니와 손녀처럼 아름답고 끈끈한 인연을 계속 이어갔다. 몇 달 후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박선우의 작은 공방 마당에는 이다온이 찾아와 있었다. 두 사람은 꽁마루에 앉아 향긋한 국화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선우는 최근 구상 중인 새로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다온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할머니